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멘델부터 두 번째 시간.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멘델이라는 사람의 일생과 또 이제 그 유전학 용어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고요. 그리고 자. 어디에 떨어졌는지 네, 그런 거. 그렇죠. 빈 대학. 그렇죠. 어디 대학에 떨어졌는지. 대학에.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대학 떨어져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열심히 하시면은. 수도원 들어가면 되나요? 네. 예. 네. 성결대학교 가면 평가대학 들어가기. 네. 그렇습니다. 예. 절에 들어가셔도 똑같이 나오지 않을까요? 예. 절에 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또 연구를. 예. 네. 거기서. 절에서 연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예.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멘델이 어떤 연구를 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타깝게도 이게 다 하지 못하고 이제 일부만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일단은 멘델이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 연구 방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식물을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대부분 그 도시 남자들이라서 남자들은 여자도 있겠죠. 예. 도시 사람들이라서 이게 동물에 대해서는 아는데, 왜냐면 우리가 동물이니까 우리 동물에 대해서는 좀 아는데 식물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가 시갈못이 많아. 저도 그렇고요. 저도 차가운 도시 남자라서 식물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식물을 어떻게 교배를 하고 식물을 어떻게 자손을 퍼뜨리는가, 요걸 잠깐 좀 보고 넘어가죠. 자, 식물의 생식기관은 꽃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아마 이렇게 들었었어요. 예, 남성이 여성한테 이렇게 꽃을 이렇게 선물하는 이유도 나와 생식을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가요? 예. 아니 그 익히지 않은 음식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생식. 예. 네. 아닙니다. 아니었는데. 그렇군요. 예. 좋게 들어주세요. 네. 네. 예, 어쨌든 그 식물이 자손을 퍼뜨리는, 자손을 낳는 기관, 생식기관이 이제 꽃인데요. 이 꽃의 구조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암술이에요. 암술. 이렇게 암술이 이렇게 있습니다. 암술. 여기 암술. 암술이 이제 여성의 생식기관 역할이고요. 요 수술이 남성의 생식기관 역할인데, 수술 끝에 꽃밥이 달려 있습니다. 꽃밥. 이제 밥알처럼 생겼거든요. 노란 밥알처럼 생겼어요. 꽃밥인데, 자, 요 꽃밥에 꽃가루가 있어요. 꽃가루. 꽃가루. 한자로는 꽃하자 가루 분자 써서 화분이라고 합니다. 화분. 그 꽃밥이 꽃가루예요? 꽃밥에 꽃가루가 열리는 거죠. 맺히는 거죠. 꽃밥에 있는 세포들이 막 세포 분열, 감수 분열을 해갖고 요 꽃가루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 꽃가루가 동물의 정자에 해당하는 그런 생식 세포고요. 세포입니다. 자, 그리고 요 암술은 있고, 암술 끝에 밑에 들어가면은 시방이라고 있는데, 네? 요거 아닙니다. 예, 시방이라고 있어요. 씨가 들어있는 방이라고 있는데, 시방. 예. 요 시방 안에는 미씨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요. 요 미씨가 바로 동물의 난자에 해당하는 그런 생식 세포입니다. 그래서 이 꽃가루와 미씨가 수정이 되면 여기 자손이 되는데요. 이 자손 다음 세대의 씨앗이 만들어지는데요. 요 꽃가루가 요 암술머리에 묻는 과정을 우리가 수분이라 그래요. 수분이 되면은 요 꽃가루에서 이렇게 마술을 뻗쳐갖고, 마술은 아니고 이렇게 화분관이라는 걸 이렇게 관을 이렇게 쭉 뻗쳐갖고 자기의 이제 세포 핵을 갖다가, 유전자를 갖다가 요 미씨 쪽으로 막 보냅니다. 꽃가루가요? 네. 그러면 이 꽃가루가 미씨로 유전자를 보내면 그 꽃가루와 미씨가 가지고 있던 유전자들이 수정이 돼서 이제 다음 자손이 태어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꽃가루와 미씨가 만나는 거예요. 그냥 정자와 난자가 만나듯이 꽃가루와 미씨가 만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시갈못들도 잘 알겠죠. 저 같은 시갈못들도. 그럼 저기도 예. 정자의 편모처럼 꼬리가 있어요? 그런 것들 그 해조류 중에는 해조류 식물은 아니지만 그런 이제 편모가 있는 생세포를 가진 애들도 있는데요. 꽃가루는 그렇진 않죠. 꽃가루를 아무리 살펴봐도 편모는 없을 겁니다. 신기하네요. 어떻게 이동하는 거지? 그냥 벌과 나비가 해주거나. 바람이나 이런 걸로. 예, 그렇죠. 저 안에서요? 예? 요 안에서 여기서 관이 이렇게 쭉 자라나와요. 관이 자라나는데 이게 또 이 꿀이 있는 이유가 원래 이제 벌과 나비를 유혹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는 요 화분간에게 방향을 잡으려고 이제 그쪽에다 당을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벌과 나비랑 공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이게 동물은 자웅동체인 경우에도 자가교배, 자기 세포끼리 이제 수정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달팽이 같은 경우 자웅동체인데, 달팽이도 그 자식을 낳으려면 두 마리가 필요해요. 두 마리가 서로 이제 정자를 주거든요.
달팽이는 정자 난자 둘 다 갖고 있는데, 자 그런데 꽃 같은 경우는 특히 콩과 완두콩 같은 맨델이 실험했던 완두콩 같은 경우는 이 자가 수정이 아주 쉽게 됩니다. 목요시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자가 수정이라고 하는 거는 자가 수분, 아까 수분이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맺는 거라고 그랬죠. 자기 꽃가루가 자기 암술머리에 맺고, 그러니까 자기의 생세포끼리 수정이 일어나는 거를 자가 교배 또 자가 수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동물은 좀 어려운데 식물은 아주 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면은 유전자 구성이 거의 비슷한 애들끼리 이렇게 교배를 해보는 그런 실험이 아주 쉽게 일어날 수가 있죠. 자, 근데 이제 맨델은 어떻게 실험했냐면 처음에 예를 들어 이제 그 어떤 특정 형질을 가진 완두콩을 그 형질을 가진 애들만 나올 때까지 계속 그 같은 애들끼리 교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종의 완두, 동형접합의 완두를 딱 구한 거고. 그래서 동형접합의 완두끼를 심어갖고 처음에 이제 서로 교차 교배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노란 완두랑 녹색 완두랑 교배를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미씨를 가진 애는 여기다 수술을 다 잘랐어요. 자가 교배를 못하게 수술 다 잘라야 돼요. 그게 또 이게 수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려면 이게 충분한 양의 꽃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사례가 적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밭을 하나 다 통째로 키우는데 그 밭 하나 통째를 꽃을 다 일일이 꽃이 피기 전에 일일이 다 벌려갖고 수술을 다 자른 거예요. 와. 예. 수술 되게 조그만할 거 작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뭐 작은 꽃이 아직 피지 않은 꽃이니까. 그거를 막 예. 거기다. 그리고 완두콩 집에서 키워보시면 꽃 되게 작아요. 자, 그래 그걸 했다는 거 굉장히 부지런해야 됩니다. 이 위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에 떨어지더라도 그 부지런하면은 이렇게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부지런하면 대학 붙고 부지런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맨델의 유전 법칙 중에 첫 번째 법칙, 분리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맨델 살던 시대 그 사람들의 유전에 대한 생각은 유전자는 이제 섞인다 이런 거였어요. 섞인다. 유전자는 뭐 페인트가 섞이는 것 같이 섞인다. 자,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유전 형질이 막 섞인다. 그러면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서로 이제 교배를 하다 보면은 유전자가 다 섞이겠죠. 탁해지겠네. 탁해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 물감을 이렇게 옛날에 초등학교 때 물감을 수채화를 그리다 보면은 이 팔레트에 있는 물감색이 나중에 제대로 안 씻다 보면 나중에 다 똑같아지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계속 섞이면은 다 똑같은 색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랑 필쌤이랑 추쌤이랑 다 지금 얼굴이랑 이런 게 다 다른데 사실은 한국 사람이라면 다 똑같아야 돼. 만약에 다 섞인다면.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섞이지 않고 뭔가 분리 가능한 네, 부분만 있어요. 그렇죠. 유전자가 섞이냐 아니면 섞이지 않는 입자냐 이런 이제 건데 그 논쟁인데 이 맨델 당시 사람들은 다 그냥 당연히 섞이는 거지. 뭐 흑인이랑 백인이랑 결혼하면은 실제로 좀 이렇게 중간색인 사람이 나오니까. 비유로도 왜 한국에서도 비유로 피를 섞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결혼을 하면. 그렇죠. 자,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섞이느냐 이런 결과를 해봤는데, 그래서 여기 그 맨델이 노란색 완두랑 녹색 완두랑 노란색 완두하고 녹색 완두하고 이렇게 교배를 해본 거예요. 교배를 했더니 그 다음 세대에 그 전의 상식에 의하면은 그쵸. 연두색이 나와요. 그쵸. 중간 색깔이나 아니면은 뭐 얼룩덜룩한 색이나 알록달록한 색이나 줄무늬나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부 노란색 완두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요 앞에 부모 세대 페어런츠니까 P 세대라고 하는데 P 세대는 전부 이제 그 전에 막 노란색 완두끼리 교배하고 막 녹색 완두끼리 교배해서 딱 그 순종 동윤주팝인 애를 만드는 거죠. 어쨌든 이걸 보고 섞이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섞이는 게 아니구나. 유전자는 녹색 유전자와 노란 유전자가 섞이지 않았구나. 그렇다면 자손이 다 노란색이었는데 그럼 녹색 유전자는 어디 갔지? 이게 엄마라고 하고 이게 아빠라고 한다면은 엄마가 준 녹색 유전자는 어디 갔지? 그렇죠? 없어졌을까요? 숨겨졌을까요? 숨겨졌다는 걸 그쵸. 깨달은 보이네요. 예, 왜냐면은 그래서 얘를 자가교배를 해봤어요. 아까 자가교배는 얘는 그냥 이 자가교배는 좀 편해. 그냥 놔두면 되니까. 완두콩 그리고 자가교배도 이게 살짝 흔들어주면 그렇죠. 흔들어주거나 이 붓으로 이제 붓질을 해주거나 이렇게. 어쨌든 자가교배를 쭉 했더니 어떻게냐? 그냥 엄마도 노란색, 아빠도 노란색인 거예요. 그렇죠? 엄마도 노란색, 아빠도 노란색. 할머니, 할아버지가 노란색, 녹색인 거야. 그래서 노란색을 교배를 했는데 자손에 보니까 대부분 노란색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4분의 1 정도가 녹색이 나온 거죠. 음. 녹색이 나온 거죠. 아,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렇죠. 노란색 결혼했는데 노란색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녹색이 나왔단 말이야. 그렇죠. 유전자가 부모도 노란색, 사라진 게 아니구나. 엄마 노란색, 아빠 노란색인데 자녀 녹색. 이거 어디서 나왔냐? 바로 할머니한테 온 거죠. 그렇죠. 할머니 유전자가 온 거죠. 많이 놀랬겠네요. 저 그렇죠. 처음 발견한 사람. 맨델인데요. 이걸 처음. 그러니까요. 예, 네. 놀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를 잘 정리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유전자라는 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감춰지는 거다. 감춰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그러니까 노란 유전자를 대문자 Y라고 쓰고 라지 Y, 그 녹색 유전자를 소문자 Y로 씁니다. 보통 열성 유전자를 소문자로 쓰니까요. 소문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두 개가 서로 이제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같은 문자를 써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노란색에는 노란색 유전자만 물려줄 수밖에 없고, 이 꽃가루에 노란색 유전자를 담아서 물려주는 거고, 이 녹색 할머니는 그 밑씨에다가 녹색 유전자를 담아서 물려주는 거죠. 그래서 얘가 노란색 유전자랑 녹색 유전자를 같이 가지고 있었다 이거죠. 엄마하고 아빠한테서 유전자를 받아서 같이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한 형질을 결정하는 두 대는 두 개의 유전자를 가진다. 이 두 유전자의 관계를 뭐라 그랬죠? 무슨 유전자라고 그랬죠? 대립. 그렇죠. 대립 유전자.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죠. 그래서 이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한 거죠.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게 3대 1로 나왔어요. 3대 1. 한 4분의 3은 75%는 노란색이 나왔고, 네. 그 우성 형질이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 또 우성과 열성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원래는 우열의 법칙이라고 했었는데 우성과 열성이 이렇게 뚜렷한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지금은 해서 원래는 우열의 법칙이었는데 지금은 우열의 원리 정도로 이렇게 좀 낮춰서 법칙이 아닌 걸로. 그래서 멘델 법칙은 분리의 법칙하고 지금은 동리의 법칙입니다. 아닐 경우가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법칙. 아니요, 아닌 경우가 사실은 그러니까 우열 관계가 이렇게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사실 일반적인 경우예요. 사람 그게 오히려- 피부처럼요. 네, 그게 오히려 그게 사실 일반적인 경우예요. 왜 유색이랑 백인이랑 이렇게 결혼했을 때 네, 자식들이 섞인 자식도 있고 그냥 하얗게만 하는 자식도 있고 그런 맞아요. 저도 보니까 그 영국에서 쌍둥이를 낳는데 엄마가 백인이고 아빠가 흑인이었거든요. 근데 쌍둥이 딸이 낳았는데 한 명은 흑인 완전히 피부가 검고 한 명은 완전히 피부가 하얗고 그랬어요. 일란성인데도요? 일란성이죠 물론. 아, 예. 일란성이면은 그럴 수가 없죠. 아, 예.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이게 확률적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피부색은 또 굉장히 여러 유전자가 관여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히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특히 막 분자적인 수준까지 가면은 유전자가 단백질을 만드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단백질이 원래 우성 유전자도 열성 유전자 단백질을 다 만들어요. 네. 사실은. 그래서 이 분자적인 수준까지 보면은 이게 우열 관계 우성과 열성이라는 게 맞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냥 우열의 원리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성도 만들긴 만들고 있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우성에 가려서 예를 들어서 뭐 흰색 유전자랑 색깔 있는 유전자 흰색 색소를 만들고 색깔 있는 색소를 만들면 흰색 색소가 가려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흰색은 보통 이제 색소 투명한 거고 투명하면 이제 그 동물은 흰색이 되고 식물 같은 경우는 투명하면 이 엽록소 때문에 녹색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투명한 거랑 노란 거랑 같이 만들면은 노란 게 당연히 노란 게 보이고 투명한 건 당연히 안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거죠. 그렇게 우리가 분리의 법칙하면 3대 1로 나눠지는 게 3대 1로 나눠졌으니까 3대 1로 이렇게 나눠지는 게 분리의 법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자, 분리의 법칙이라는 건 바로 요겁니다. 자, 대립유전자가 생세포로 분리돼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F1 세대 요 애들은 유전자형을 보면은 노란 유전자와 녹색 유전자를 동시에 가진 이형접합이란 말이에요. 네. 자, 이형접합인 애들은 그러면은 요 자손한테 얘는 동형접합인 애들은 당연히 얘는 노란 유전자만 있으니까 노란 유전자 물려주고 얘는 녹색 유전자만 가지고 있으니까 녹색 유전자 물려주는 게 당연한데 그럼 얘는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하나씩. 그렇죠. 하나씩 물려줘야 돼요. 왜냐면 하나를 물려줘서 부모한테서 하나씩 받아갖고 자손한테서 받는 건데 그래서 생세포로 들어갈 때는 이 유전자가 원래 그 한 개체는 대립 유전자를 두 개씩 갖고 있지만은 생세포는 이 대립 유전자를 분리해서 하나씩만 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멘델이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형접합인 애가 생세포를 만들 때는 꽃가루를 만들 때
이렇게 꽃가루에는 그 대립 유전자 두 개 중에 하나씩만 넣는 거예요. 노란 유전자, 녹색 유전자. 이 조합해서 나올 거는 예, 그쵸. 결국은 음. 랜덤인 거네요. 그렇죠. 누가 나올지 모르는. 우리가 그렇죠. 태어나는 근데 것처럼. 이 두 개를 맞는 확률이 똑같다는 거죠. 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미씨를 만들 때도 난자를 만들 때 정자나 난자를 동물이라면 정자 난자겠죠. 미씨를 만들 때 똑같이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작위로 만나는데 확률상 이 두 개의 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만날 확률이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만날 확률, 이렇게 노란 유전자와 녹색 유전자가 만날 확률, 또 녹색 유전자와 노란 유전자가 만날 확률, 그리고 녹색 유전자끼리 만날 확률, 이게 다 똑같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노란 게 우성이기 때문에 노란 게 발현되기 때문에 노란 게 3대, 녹색이 1, 3대 1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3대 1로 분리된 3대 1로 자손이 분리된다는 게 아니라 대립 유전자가 생세포로 들어갈 때 두 개의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가 요게 따로따로 하나씩만 분리돼 들어간다. 분리해서 예, 생세포로 들어갈 때 대립 유전자가 분리돼 들어간다. 요게 분리의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노란 애죠, 얘. 그렇죠? 노란 애랑 녹색인 애랑 교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노란 유전자밖에 안 주고, 그렇죠? 노란색 노래는 녹색 생식세포밖에 안 만들고 얘는 1대1로 만들겠죠. 네. 그렇죠? 노란 거랑 녹색, 그렇죠? 1대1로 만들겠죠. 그래서 요거랑 요게 그러니까 노란 애랑 녹색인 애랑 조금 가려져. 그렇죠. 됐습니다. 노란 애랑 녹색인 애랑 1대1로, 그렇죠? 1대1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손이. 근데 1대1로 나온다고 이게 분리법칙이 안 된 거냐? 3대1 아니니까 3대1 아니까 분리법칙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분리법칙 된 거예요. 왜냐면 얘도 생세포 만들 때 이 대립 유전자가 생세포에 분리돼서 들어갔으니까 분리법칙에 성립한 겁니다. 분리됐으니까 1대1로 나와. 예. 자가복제 아니면은 거의 다 분리 법칙이 분리의 법칙은 이게 항상 음. 되는. 자가수분해도 어쨌든 예. 하나씩은 줬지만 네, 그렇죠. 똑같이 나올 뿐인 예. 거지.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배울 동리의 법칙은 이 분리의 법칙의 확장판이에요, 그냥. 이게 바로 사실 분리의 법칙이 맨델 법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 유전자는 섞이는 게 아니라 입자로 가지고 있다가 입자처럼 가지고 있다가 이게 그리고 두 개씩 가지고 또 대립 유전자를 두 개씩 가지고 있다가 이 대립 유전자가 분리돼 들어간다. 생세포 들어갈 때. 사실 뭐 저런 3대1이나 이런 현상들의 근본적인 이유가 네, 두 개 쪼개서 섞었다는 것 때문이죠. 그렇죠. 생세포로 들어갈 때 대립 유전자 두 개 중에 하나씩만 들어간다. 요거 때문에. 우리도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한테 하나씩 그렇죠. 유전자를 하나씩 네. 받은 거죠. 네, 분리가 돼서 그렇습니다. 안 보이네요. 몇 분 남았어요? 18분. 18분 18분. 18분 됐습니다. 예. 예, 이렇게 분리의 법칙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 맨델. 요것만 알면은 이제 사실은 유전에 대해서 다 알았다고 보시면 돼요. 유전 문제 다 정말요? 풀 수 있는 기본은 된 겁니다. 그럼 수업 끝난 건가요? 예. 근데 문제는 그 위에 다음에 생물이라는 건 어때요? 원리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예외가 훨씬 많죠. 예외가 또 있군요. 예. 아니 예외가 더 많아. 훨씬 많아. 훨씬 많아. 그래서 그 예외적인 상황을 이제 계속 이제 배우고 또 이 이후의 연구 이건 맨델의 연구고요. 그렇죠. 맨델의 연구니까 요 이후에 또 어떻게 과학자들이 유전을 계속 연구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쭉 배우죠. 그래서 이 염색체 얘기도 나와야 되고요. DNA 얘기는 또 생명과학 2에서 배우고 이렇게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맨델 법칙 또 다음 시간에 동리의 법칙으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하시는데.